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9일입니다. 3월이 벌써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이 참 뭐라 그럴까, 코로나19가 좀 빨리 저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학교 개학도 또 이제 내일 모레쯤 다시 연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도 이 코로나 관련한 그런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일보 3월 24일 자 기사인데요. 우울한 현실 반영된 코로나19 우픈 신조어는, 우픈이 또 발음이 잘 안 되네. 이게 이제 그냥 웃기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뭔가 슬픈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웃프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우픈 신조어. 대충 뭐 짐작이 가실 겁니다. 몇 가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신조어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가 있고 확진자, 이 확진자는 뭐 잘 아시겠죠. 그리고 살천지가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살천지가 있네요. 상상 코로나 금스크 뭐 이런 신조어들이 있는데, 자, 이 코로나 블루를 먼저 볼까요?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는 코로나 블루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이 코로나 블루는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에 코로나19를 합성한 신조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더하기 우울하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문득 중학교 때 러브 이즈 블루라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사랑은 파랗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파란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뭔가 슬프다, 여기 이제 우울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코로나 블루.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기력, 불안의 감정을 일컫는다. 이거 참 무섭네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절대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 확진자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찐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살이 확 쪘다. 바깥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이제 콕 박혀 있으려니 이제 살이 확 쪘다. 뭐 좀 심심하니까 또 많이 먹었겠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여기가 재밌네요. 이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 경로까지 공개돼 웃음을 자아낸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식탁, 그렇죠. 식탁이 나오네요. 소파, 그리고 이 소파는 이거 소파 아니야? 소파가 맞겠죠? 냉장고, 또 이제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거의 뭐 이 식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 뭐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겠죠. 확진자와 비슷한 뜻으로, 살이 많다는 뜻의 살천지. 이건 좀 웃기긴 한데 좀 살이 좀 떨리기도 하네요. 살천지. 왜냐하면 이게 살천지 하니까 바로 신천지가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살이 쪘다는 뜻의 코로나 비만, 코로나 비만도 있네요. 요건 조금 좀 평이하네요. 코로나 비만.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이 피로나 두통 같은 일상적인 증상에도 코로나19를 의심하게 되는 상상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증상이 있는데,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 임신 비슷한 거네요. 상상 코로나. 그리고 마스크 품귀 현상을 꼬집는 금스크. 글자가 또 하나가 안 보여. 여기 구석에 있네요. 금스크. 스포츠 경기를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의 집관. 이것은 이제 집에서 관람한다. 집관.
그런가 하면 여기가 또 좀 재밌어요. 스님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이유라는 글이 화제다. 그 이유는 백신이 미리 보급돼서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스님들이 주로 신는 흰 고무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흰 고무신이 백신이고 이 백신이 미리 보급이 됐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를 유머로 승화시킨 신조어를 보면 웃게 된다. 하지만 우울한 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하다. 김민아 기자님께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군요. 근데 이 기사 제목이 우픈 신조어인데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뭔가 그 슬픈 그런 신조어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확진자, 살이 확진자, 살천지 이런 말들을 참 생각해낸다는 것은 역시 그 한국인의 어떤 그 해악 이런 게 살아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이 웃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웃고 또 기운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네. 자,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투데이,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게 이제 고정 칼럼인데요. 조성권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개건 교수님인데 이렇게 재밌는 우리말에 관련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짤막한 거 하나만, 우리말 상식이랄까, 그런 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유래, 이게 사실 유래,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했느냐, 어원이 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밝히기가. 그런데 이 개판 5분 전, 여러분 이제 개판 5분 전이란 말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지러울 때, 중구난방일 때, 그리고 난리 직전일 때, 이럴 때도 이제 개판 5분 전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개들이 정신사납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냐 하면요. 개판 5분 전, 6.25 동란 중,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몰린 부산 무료급식소 배식 시간 알림에서 비롯됐다. 밥솥 뚜껑 열기 전, 개판 5분 전이라 외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난리통에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무료 급식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이 밥솥 뚜껑을 열기 직전, 이때 이제 개판 5분 전, 그러니까 뚜껑을 열기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개판 5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판 5분 전과는 또 조금 의미가 다르고, 이것도 참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네요. 앞서 오픈 신조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남일보인데요. 영남일보, 우리말과 한국문화, 연병과 코로나. 역시 또 코로나네요. 이 코로나에서 이거 참 헤어나질 못하네요. 이 한글 뉴스마저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지금 80%가 이 코로나 관련 기사라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유튜브 영상을 보던 아이가 묻는다. 엄마, 연병이 뭐야? 연병이 뭐야? 그렇죠. 요즘 어린이들이 연병을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병이란 말을
세상에 저런 연병알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가 연병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분이 있었군요. 홍미주 경북대 교양교육센터 강의 초빙 교수시네요. 예. 연병은 전염병과 같은 말로 전염병 중에서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예. 속되게 이르는 말일까요? 그냥 뭐 우리말로 연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별한 약도 없었던 옛날에는 이런 전염병이 돌면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공포와 혐오로 전염병을 뜻하는 연병이 욕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욕처럼 쓰이게 됐다. 예. 연병할 그러면 이제 그 연병에 걸려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욕입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표현 중에 학을 떼다라는 표현도 있다. 이 말도 참 많이 쓰죠.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느라 진땀을 빼거나 그것에 질려버렸을 때 쓰는 말이다. 이때 학은 학질을 이른다. 학질은 말라리아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 학질에 걸리게 되면 고생도 심하고 낫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느라 진땀을 뺄 때 학을 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도 이제 힘든 상황을 벗어나느라 진땀을 뺄 때,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지만은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학을 뗐다. 학을 뗐다는 것은 뭐 아무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은 한 거지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그 고통이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마지막 단락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위해 공포심을 이용하는 연병할 놈들이 있다. 과감하시네요, 이 홍 교수님. 네. 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하고 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곧 봄이 올 것이다. 연병할 놈들만 없으면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연병할 놈들이 어떤 놈들일지는 여러분도 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병할 놈들만 없으면 정말로 이 겨울 지나갔죠.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정말 그 아름다운 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재원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뉴스원인데요. 3월 28일자 기사네요. 비비고 썰은 김치 맞춤법 무시한 제품명 이대로 괜찮나. 김종윤 기자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거네요, 이거. 우리 아이 한입 썰은 김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이 김치를 또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주 먹기 좋게끔 만든 새로 개발한 뭐 김치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한입 썰은 김치. 포장도 아주 산뜻한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뭐 그런 그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제품명이 좀 어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썰은은 틀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썰은이 틀린 표현이다. 이 김종윤 기자님께서 이 국립국어원에 또 문의를 또 하셨어요. 썰은은 틀린 표현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썰다의 활용 과정에서 받침 리을이 탈락해 썬이 맞고 썰은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춤법에 따르면 썰은 김치가 아니라 썬 김치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김 기자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이 CJ 제1제당, 여기 이제 또 전화를 해서, 이 썰은 김치란 표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CJ 제1제당은 썰은 김치는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고유 명사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이건 뭐 저도 몰랐는데 고유명사처럼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상품의 이름을 지은 거니까 썰은 김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니까 그걸 고유명사로 볼 수 있고 뭐 그 고유명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맞춤법 이, 이 규범 표기 이걸 어겨도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네요. CJ뿐만이 아니고 풀무원, 대상, 동원 모두 썰은 김치를 제품 이름에 쓰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회사가 다 썬 김치 아니고 이제 썰은 김치 이렇게 틀린 김치를 팔고 있네요. 뭐 이제 그 김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김 기자님께서 또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또 전화를 했어요. 기업이 틀린 맞춤법을 제품명에 쓰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다. 기업 제품 이름은 고유명사인데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른 맞춤법을 적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춤법을 틀리게 했는데 뭐 정확하게 써라. 뭐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뭐 위반했다. 그럼 뭐 벌금도 물립니다만은 길거리에 뭐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럼 벌금도 물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벌금을 물리죠. 그렇지만은 썬 김치가 맞는데 썰은 김치로 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린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거죠. 꼭 벌금을 물려야 그걸 지키는 거냐? 그런 게 없더라도 뭔가 벌칙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그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여기 또 그 김 기자님께서 이 설레임 학창 시절에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 제품이 있었다. 롯데 제과가 내놓은 인기 아이스크림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지금도 팔죠. 그런데 이 설레임은 설레다의 명사 설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이름도 설레임이 아니고 설렘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설렘 하나 주세요. 설렘 2개 주세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를 만난 순간 뭔가 설렘이 있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레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제품 이름에 설레임 이런 것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대중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설레임이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설렘은 어색하죠. 그래서 학창 시절 국어 맞춤법 문제로 설레임과 설렘 중에 고르는 문항을 풀었습니다. 설레임을 골라 틀렸던 친구도 꽤 많았습니다. 바로 이거네요. 늘 뭐 이거 설레임 이 표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뚜기도 그렇죠. 오뚜기 이 오뚜기도 식품회사네요. 이 식품회사들이 다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뚜기도 사실은 오뚝이 기억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표 보시면 제가 여기다 상표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그 받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뚜기냐 오뚝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발음을 하면 그냥 오뚜기 똑같거든요. 기억 받침이 있어도 이 기억이 이제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뚜기 똑같단 말이죠. 소리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그 규범 표기는 오뚝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뚜기 그 회사는 그냥 오뚜기예요. 여기 이제 김종윤 기자님께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대기업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식품기업 선택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표기를 선택한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들은 김치를 수출하며 한식을 널리 알리는 회사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대기업들이 물론 이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뭐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그렇죠. 이런 대기업들은 또 이 광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대기업들의 광고 문화 이런 게 아주 이 일반인들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좀 설렘, 썬 김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일도 없고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 사용에도 좀 솔선수범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네, 이것은 이게 한글과 관련한 어떤 기사로 소개된 것은 아닌데 제가 오늘 저녁에 이걸 봤어요, 뉴스를.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MBN 뉴스인데 영상을 좀 볼까요? 회 판매도 드라이브 스루, 해외선 차 타고 고해성사까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가 말이죠. 원래 이 햄버거 가게에서 하던 건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진단, 그러니까 이제 검사죠, 검사. 승차 진료, 드라이브 스루, 승차 진료 이렇게 이제 쓰자고 국립국어원의 새마을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드라이브 스루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문화부하고 국립국어원 이 새마을 모임에서 승차 진료 이런 말, 팬데믹, 세계적 유행 이런 말 쓰자고 해도 다른 부처에서 나몰라라 한다. 계속해서 팬데믹 쓰고 드라이브 스루 쓰고 이런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언론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걱정하는 앞서 김종윤 기자님 같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언론이 알쏭달쏭한 또는 이제 어려운 이런 외국어 외래어 이런 걸 막 쓴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스루를 누가 몰라 다 알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또 모르는 말이 하나 튀어나와요. 이거 저만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도 인기 만점. 밀려드는 차량에 카페 직원이 경광봉까지 들었습니다. 실제 언택트 소비 선호도가 늘면서 주문 건수는 작년보다 35% 증가했고 한 패스트푸드점도 드라이브 스루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언택트 소비 선호. 이 언택트.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언택트 소비 선호 이런 식의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언택트가 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어에 보면 이제 이 컨택트 이렇게 접촉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UN 이걸 붙이면은 영어에서 이게 이제 부정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을 안 하는 거죠. 언택트. 그래서 지금 이제 언택트 소비 선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다 알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알든 모르든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말이 좋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인 건지 아무튼 아무튼 전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언택트.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 그러니까 실제 제가 나중에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택트 면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도 온라인으로 보고 이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면접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직접 대하지 않고 면접을 한다. 또 비접촉.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언택트 소비 선호, 뭐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거 이게 참 좀 짜증도 나고 좀 화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범람하는 이 외래어 또 외국어 이 남용의 이 홍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뭐 써야 되는 말들도 있긴 있죠. 뭐 컴퓨터라든가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라든가 있는데 언택트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